공매도 이전까지 3차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능 치트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편안하진 않은데요. 이후 시장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공매도 금지한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긴 나왔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또 뭐 화들짝하네요. 그죠? 주말에 급작스럽게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장에서 강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요. 야. 지금 시장에서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네. 것은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공매도 규제가 나오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그렇죠. 내용이겠죠. 예.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네. 주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네. 경험치는 많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공매도 규제 금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공매도 규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흐름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도 규제 시점 발표 이후에 주가지수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어떠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금 장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그렇죠. 시간으로 한번 제가 한번 꾸려 가보겠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시장의 그렇지 않을까요? 주변의 환경들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환경은 다른데요. 지금 장과 대비해서 몇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같이 좋습니다. 보시면서 예.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이전까지 3차례가 있었고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때 첫 번째 공매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능 치트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008년도에 공매도 규제가 있을 당시에서의 시장은 2000포인트에서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1400포인트 수준에서 공매도 규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고도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900포인트 수준까지 빠지고 나서 네. 자율적인 반등을 줬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도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네. 그 공매도 규제 두 번째 발표가 있었고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 22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1800포인트 수준에서 규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한 200포인트가 더 빠졌죠. 그때도 더 밀렸다 올라왔고요. 네. 예.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코로나 사태 시즌에서도 공매도 규제가 있었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 2,400포인트에서 무려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네. 1,700포인트 시점에서 공매도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는 그게 얼마 안 지나서 그때 바로 올랐네, 그죠? 그렇죠. 짧은 네. 기간에 급락하고 짧은 예, 기간에 예.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네. 기간차로는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지수적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700에 1,400까지 빠졌거든요. 여기에서 네. 자, 팩트 체크는 됐고 이제 네.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3차례 공매도 상황 하에서의 국내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영향을 받는 내용에서의 하락 요인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글로벌리에서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네. 해외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하락률이 그나마 공매도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시장에서 지난주 공매도 규제 발표 이전부터 3일 정도 반등을 주는 상황이었었죠. 그렇죠. 예. 지수 바닥을 찍고 네.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공매도 규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정적으로 이번 발표는 지수의 부양에 의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그 발표라기보다는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의 발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특히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네.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매도 규제가 발표가 있었는데 흐름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규제가 있었고 일정 부분 추가 하락이 좀 하락의 폭은 속도는 제어됐지만 네. 하락의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었고요. 지금은
하락을 저점을 찍고 반등 주는 상황에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황적인 측면에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급락하면서 이제 시장이 마치 좀 붕괴하는 것처럼 무너지니까 네. 그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그렇죠. 카드를 꺼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그런 코로나나 금융위기 상황이냐? 사실 그 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썼다는 게 약간 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뭐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해석이 네. 어렵고요. 네. 앞으로 시장을 그러면 이전 상황과 대비해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지를 네. 해석을 해드리면 좋아요. 예. 이전 상태에서의 흐름들은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주면서 하락의 각도를 조절하는 형태 제도 규제였거든요. 지금의 시장의 상황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닥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규제가 발표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하락의 속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악셀레터 받는 거예요? 악셀레터라는 기간의 과정을 거쳐야죠. 네. 이제 그러면 완만한 속도 조절에서의 상황은 지나갔기 때문에 네. 기관화 과정,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식의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네. 많이 얘기하는데 기존에는 가격 조정 이후에 반등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그게 이제 공매도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공매도가. 네. 규제가 발표되면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한국 시장의 하락률이 이전 규제 상황 하에서 다소 진정되는 하락률이 네. 좀 약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줬다는 말씀드렸죠. 이번엔 글로벌리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하락의 각도가 아니고 공매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 각도가 아니고 기간화 과정을 거치는 상황의 흐름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번 공매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이 공매도 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없었어도 사실은 우리가 좀 과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도 네. 엄청난 가격 조정을 겪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뭐 공매도 효과 이전에도 그런 형태인데 별로 공매도 효과 미치는 영향이 없네요. 레벨업이 되었죠. 네. 지수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수의 이번 상승의 반등 목표치를 2,400 전후를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공매도 전에.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지역이 최근에 거래가 집중화되고 그렇죠. 저점 예. 부근이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점이 있는 상황에서의 지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2,5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번 지수 반등의 목표점을 2,400으로 판단을 했는데 상향화된 지수 흐름에서의 그 조정에 대한 네. 기간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2,400의 고점을 찍고 대략적으로 뭐 2,300 수준까지 흘러내리는 기간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장이 어떤 글로벌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한 긍정적 요인이 반응될 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100포인트 정도 상향화된 2,500포인트까지 지수가 올라오고 조정을 받더라도 2,400포인트 수준에서의 저점을 만들어준 이후에 네. 상향화될 수 있는 이 한 단계 레벨업된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공매도 규제가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공매도의 주체였던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장을 하락하는 원흉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공매도 오퍼레이팅 업무를 저희 팀에서도 이제 주문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증권사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하락으로 많이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하락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이차전지 업종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다른 여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최근에 그 다른 국가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좀 약하게 움직인 조정의 폭이 컸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매도가 아니고요. ETF와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현상으로서의 약화된 현상의 흐름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규제해서 시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판단의 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 규제와 이번 시장 분위기 전환의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은 1차적인 반등 목표치를 상향화해서 이후의 흐름의 과정에서 뭐 전체 증시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 연동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금리 상황도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기간의 과정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접목될 때 시장이 네.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은 지수를 급격히 여기서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의 박스권인데 레벨을 한 단계 정도 올렸다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예. 앞선 흐름에서의 공매도 규제는 속도 조절, 하락의 각도를 좀 조절하는 형태에서 영향을 네. 줬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상향화된 상단 목표치 이후에 하락보다는 기거나 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의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보다는 이제는 기간의 조정 형태로서의 시장의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의 단기 뭐 다음 주 정도 상황까지 흐름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지표 그 내용들의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는 에이펙 회담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이 되는 회의인데 시진핑이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국의 그 주석이라고 하죠.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경우가 지난 아마 제 기억으로는 93년도 그 장저민 주석인가요? 그 주석 이후에 아마 최초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시그널에서의 그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의 재료로서의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 17일에 미국의 셧다운 또 한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떠한 악재, 호재, 영향도를 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후의 시장 흐름을 지금 말씀하신 변수를 좀 섞어서 전망을 해 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2,300을 살짝 했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대략 2,384, 2,400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는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지선이 되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남은 연말까지 흐름들은 위쪽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으로 보시는 건지. 박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네.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의 그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기존의 대중 무역 규제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도를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수 있다. 다음 주에 회의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긍정의 재료가 좀 더 시장에 부각이 될지 아니면 또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에 노출되면서 악재로서의 부정의 부분이 좀 더 영향도를 줄지 이 부분은 다음 주 상황에 넘어가서 확인될 내용에서의 그 이슈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네. 공매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답변을 해 주셨고 네. 이후의 시장 흐름도 대체로 이제 박스권 등락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네. 전략을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을 팔 기회를 잡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기다려보면 반등 주겠지 하다가 2,500, 2,400 지수 라인을 계속 붕괴시키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번에 월요일에 이제 지수 2,500을 찍고 그리고 뭐 이틀 동안 지수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번 기간화 과정에서의 판단은 리스크를 걸기보다는 현금화를 좀 가져가는 측면으로서의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측면에서 현금화가 아니고요.
이후에 기관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2월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빠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장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하는 순간에서의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략적인 대응은 아마 제 판단으로는 대부분 주식을 100%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실률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등락 과정에서의 기관화 과정에서 현금화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최소 50%까지는 현금화를 가져가는 측면으로서 대응하고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제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하락하면 현금한 걸 잘했다고 보겠죠. 반면에 시장이 턴 어라운드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경우에 조금 더 주더라도 확인하고 매수하는 대응으로 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뭔가를 사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손실률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일부 현금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금화라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손실이 났다가 이제 손실이 만회됐다. 네. 그죠? 그러면 다음을 보고 현금화를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20% 손실 났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돌려서 10% 정도 손실이 줄어들었다. 네. 그죠? 혹은 20% 손실해서 한 7% 돌려서 13%가 여전히 마이너스다. 근데 그걸 팔아서 현금화 한다. 이게 아니 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압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네. 대부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네네. 고객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어요. 10% 20%는 양호한 거고요. 30% 40% 아마 손실률이실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과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손이 안 나갑니다. 내 계좌의 마이너스율을 네, 네. 보면 절대로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 50%를 현금화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10%만이라도 한번 팔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를 팔아봤더니 내 계좌가 유동성이 확보되고 시장이 다음 전환 시기에 좀 더 빠른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고 아니면 가격적으로 운용이 잘 돼서 저점에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습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현금화해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 이거는 제가 판단해도 주식을 오래 했던 분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현금화하는 그 습관을 가져가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시장에서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제일 약한 종목을 매도하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건 틀렸습니다. 현장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약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그 종목을 매도하는 것 자체도 손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현금화할 때의 전략은 내가 한 5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손실률은 각각 다르다. 그러면 일정 비율 내가 10%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동일하게 10%를 매도하는 것. 네. 그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좋은 네. 팁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현금 비중을 한 50%까지 늘리자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100%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예. 현금화를 이미 일정 부분 가져가신 분들은 다행스럽겠지만 네. 저는 주식 투자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수 그렇게 저는 유도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되었을 때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샀지만 주가는 좀 더 빠질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주식을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상황에 따라서 주가 더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관점보다는 주식 투자는 타겟팅해서 딱 시점이 왔을 때는 매수 또는 매도해야 될 자리가 왔을 때 매도 이 전략이 기본적인 제가 판단하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에서의 매수 매도의 자리고요. 말하기 쉽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포트폴리오 관리 종목 분산 이게 아니고 주식은 사거나 팔거나 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50% 정도가 제가 판단하는 예. 기준에서 현금화 내용에서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각각의 스타일이나 전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대주 대표님의 그런 전략상에서 이제 50%랑 네. 일반적으로 사실은 매니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매니저는 50% 가지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일반인들도 사실은 지금 90% 100% 차 있다 그랬을 때 사실 50%를 현금화한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큰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네. 네, 김 대표님의 또 이 전략을 들으니까 이해가 네. 됩니다. 네.
예,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시장 전망했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